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경제다? 아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네,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시간이죠. 어제 새벽에 미국 상하원이 연방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추는 법안이 통과시켰습니다.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세계 경제에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왜 큰 변수냐? 세상에 미국의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노조의 어떤 분규가 없고, 그리고 노동비가 이민정책으로 만약에 조금 나아진다 그러면 다시 미국으로 가져갈까 한번 고민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 감세 효과가 나타난다면 결국은 세계에 나가 있던 미국 기업들이 돌아갈 수 있다.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지구촌에는 감세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서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전쟁이 나겠죠. 물론 시간은 걸릴 겁니다만 모든 게 미국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마치 삼성이 임금을 결정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임금이 결정되듯이 미국이 결정을 하면 금리 환율도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 그래서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경제부의 박병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이건 대통령 때 소득세율을 70%대에 있던 것을 40%대로 낮췄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35%에서 21%로 연방법인세율을 대폭 낮췄네요. 네, 그리고 또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7%로 또 낮췄고요. 네. 또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율도 지금은 35%를 받는데 예. 이걸 한 12에서 14%까지 절반 이상으로 이렇게 뚝 또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이 감세 조치가 많은데 네. 이제 이런 감세 조치로 향후 10년간 1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620조 원의 세금을 적게 받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요즘 1,620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치 GDP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세수로 따지면 무려 6년 또는 7년치나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금 기준으로 6, 7년 동안 세금을 안 받겠다 이런 얘기인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레이건 행정부 이후에 예. 31년 만에 가장 큰 감세 정책입니다. 예. 이제 특이할 게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제 최고 법인세율이 우리나라 지금 이제 25%인데 이 미국보다 우리가 지금 높게 됐습니다. 또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이제 우리가 40%니까 미국보다 이제 그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는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 법인세가 미국보다 높게 된 것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세금을 이렇게 낮춰주게 되면 결국은 이제 경기 진작의 목표를 두고 있지만 재정 수지 적자 측면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변수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기업이나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적게 긋는 만큼 예. 이제 그 돈으로 기업이나 고소득자들이 투자라든가 소비를 좀 많이 해달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가 살면 거기서 또 다시 세금이 들어오니까 네. 이걸로 이제 충당이 된다라는 게 바로 이제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그 낙수 효과인데요. 네. 이 뭐 기업을 운영해오는 지금 대자산가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낙수 효과가 맞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제도 이 의회 표결 전에 트위터에 주식시장과 경제가 더 좋아지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깎아준 만큼 세금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네. 이게 오롯이 다 재정 적자로 간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도 감세를 엄청나게 해줬고 어느 정도 경기를 살린 거는 맞지만 네. 그때 당시에 엄청난 재정 적자가 생기면서 미국이 상당히 위험에 빠졌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도 지금 거의 1조 달러 정도 이렇게 지금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예. 실제로 돌아오는 세금은 한 4천억 달러밖에 안 될 거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이게 만약에 계속 쌓이다 보면 제 아무리 미국이라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현재 미국은 그 기축통화국이다 보니까 적자가 나도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서 그렇죠. 이제 받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덩이처럼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되면 네. 결국은 언젠가는 부담이 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네. 실제로 2010년 초반에 한때 미국이 파산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그렇게 되면 미국 전체가 또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를 제가 보니까 헤드라인 쪽 앞면 일면 쪽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 국가 부채가 다시 6조 8천억 달러로 최고점을 찍었다. 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지금 돈 풀어서 메웠던 글로벌 금융위기 피했던 것을
다시 또 돈을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내용인데. 그것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 이게 미국이 이렇게 적자가 많아지면 네. 우려되는 게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예. 이게 또 계속 이제 불리한 위치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대규모 적자 그리고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예. 주로 외국이 많이 사주는데 주로 그 중국이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사실 이제 미국과의 대관계에서 이제 믿는 게 우리가 니네들 채권 이만큼 많이 들고 있다라는 건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대외 관계에서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또 새롭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전문 용어가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인플레이션 텍스다 이래가지고 미국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렇게 부채가 많아지고 미국의 공경에 빠지게 되면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니까 국이니까 돈을 막 찍어내서 미국의 그러니까 부채의 어떤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는 미국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에 상당한 타격을 스스로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운 정책인데. 네. 미국의 감세 전략, 다른 나라, 우리나라도 이거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법인세 낮춰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예. 지금 이제 다른 나라의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뭐 미국이 낮추니까 특히 이제 EU 경제국들도 세금을 낮추겠다는 쪽이 많습니다. 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지금 장기적으로 세율을 낮추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예. 지금 일본도 이제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법인세를 낮춘다라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지금 나라들마다 상황이 달라가지고 과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감세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네. 지난번 글로벌 금융 위기를 지나면서 예. 이미 많은 나라들이 지금 재정 적자를 지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그 감세를 한다고 해서 이게 함부로 따라갔다가는 네. 미국이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우면 돈을 찍어내고 뭐 인플레이션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이게 그대로 재정적자로 가서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네. 결국 못 따라간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요. 지금 뭐 미국이 이제 그 감세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신경을 쓰입니다만, 네. 추가적인 법인세 증세를 따라가지 않는 것은 몰라도 즉각적인 감세로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당장 지금 현 문재인 정부가 써야 될 지금 돈도 많고요. 예. 복지 쪽에 지출을 늘리겠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인세를 지금 와서 또 깎게 되면 여기서 이제 구멍 나는 세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전반적인 이게 국정 로드맵이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좀 지켜보지 않을까. 네. 지켜보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상황이 변하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우리가 이 피해가 많으냐 적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 지켜보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지금 양수겹장 같은 생각이 드는데 미국이 금리를 한편으로는 올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그런 정책을 쓰면서 결국은 다른 나라들 즉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들은 어떤 환율 정책과 어떤 금리 정책, 어떤 세율 정책을 가져가야 될지 사실은 좀 난감한 그런 입장을 초래하게 됐는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외국에 나가 있던 자국 자본을 좀 국내로 다시 불러들이겠다 이런 속셈입니까? 그 이제 두 가지죠. 이제 하나는 이제 미국에 이제 투자를 유치하겠다라는 게 있을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기업들이 많이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법인 세율이라든가 개인 소득 세율이 높다 보니까 아예 해외에 이제 법인을 세우고요. 거기서 이제 공장을 돌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세금을 그쪽에 내고 미국 현지로 유보 자금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제 각종 이제 법인 세율도 좀 깎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오는 뭐 배당금을 만약에 미국 본사에 보냈을 경우에 네. 이걸 또 이제 법인세 공제를 해주고 이런 안들이 있는데 이런 조치를 통해서 외국에 있는 미국 해외 법인들 자금을 국내로 다시 이제 재유치를 하겠다 이런 게 있고요. 네. 특히 최근에 보면 이제 IT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데가 많은데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 상표권 이런 지적재산권이 많은데 네. 요거를 갖다가 또 세금이 낮은 나라에 또 많이 이렇게 또 등록을 시켜놓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어떤 이제 소득이 발생하면 그 나라 세율로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 특허라든가 상표권 같은 이런 지적재산권도 우리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라. 네. 그러니까 세금 깎아주겠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세금을 발생시켜라. 사실 이런 전략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말고 다른 국가들 중에서 법인세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뭐 일본 이런 나라인데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이 33.33%인데
요거 2022년까지 25%까지 낮추겠다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일본도 2013년에는 37% 법인세였는데 예. 내년에는 29.7%까지 낮추겠다 지금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처럼 또 법인세를 올리겠다 또 이런 나라도 또 분명히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지정하는 것 아마 이 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는데 정치 자금을 가장 많이 기부한 나라 또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감세 정책도 어떻게 보면 벌써 재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하나의 전략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상현 중임제에 대한 어떤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연도에 벌리는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을 좀 재밌게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근데 사실 또 지난주 대선 때 또 공약을 했었죠. 네.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세금을 깎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그 대선 공약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를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를 끌어올리는데 예. 도움이 될 것인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입니다. 이 통상적으로 이제 감세법을 발의를 하고 통과시키면 네. 이게 인기가 좋은 정책이라서 네. 이게 지지율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그 MBC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조사를 보니까 이 감세 법안에 대해서 반대가 41%, 예. 찬성이 24%밖에 안 됩니다. 예. 또 로이터 조사도 반대 52, 찬성 29. 예. CNN 조사에서도 반대 55, 찬성 33 이렇게 지금 반대가 더 많은데 예. 이거 지금 통상적인 거랑 지금 좀 다르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지금 그 주지사 선거라든가 네. 이 연방 상원 보궐선거를 치렀는데 네. 여기서 지금 공화당이 지금 계속 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예. 실제로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냐,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거로 보이세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당분간 증세 모드로 가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네. 내년 이제 1월 되면 이제 우리도 조세개혁 특별위원회인가요? 그걸 이제 띄워가지고 네. 향후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제 돈들이 많으니까 복지에 관련돼 가지고 네.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까 관련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갑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최근에 세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의도적으로 지금 증세를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27조 원 이상이 지금 더 거치는데 예.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속도로 거친다면 가만히 있어도 사실상 증세 효과가 생기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율을 안 건드리더라도 지출을 할 수 있는 경비를 마련할 수 있다면 일단 시간을 두면서 좀 지켜볼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에 보니까 파이낸셜 타임즈를 제가 읽었었나요? 32% 정도던데 이거 30% 밑으로 내려가면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정책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 11월이 지금 미국 중간선거인데 네. 만약 이 중간선거에서 패하면 예. 탄핵 얘기 더 다시 나올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이제 미국 유권자들의 경우도 이번 이 감세가 미국의 발전을 위한 감세이면서도 동시에 혹시 트럼프 자신을 위한 감세가 아니냐. 특히 부자 감세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지금 그런 우려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론에 좀 반영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게 앞으로 미국 정책이 중요한 내용이라서 세금 정책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경제부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박수정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